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첫 번째 하나는 재단 속에 어, KOK와 K스타가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운영사라는 회사나 운영사라고 하는 곳이나 그 다음에 그 재단이나 많이 무식했다.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운영사라고 하는 쪽은 개발사라고 이야기한 쪽이 지금은 거의 모든 거를 어,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 그 3기 사무총장의 글을 조금 인용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통상은 그러니까 모기업과 용역 관계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어 고런 업체에 있는 사람이 모 모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는 경우가 기본이죠. 근데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 가 버렸어요. 뭘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게 KOK 프론티어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해 갖고 2022년 10월 18일이에요. 3기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게 강형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글이 올라온 건데, 재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법인 이전부터 해야 했고, 이게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조직을 비롯해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많은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맞이했고, 쏟아지는 요구에 시달리면서 시급한 업무부터 해결하느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재단은 프론티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얼마나 힘든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해서 변경이나 수정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워. 블록체인 기술은 웃기 삼는 소리죠. 우리 KOK는 KOK 플레이 앱이에요. 앱은 실제로 그거는 일반 애플리케이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스테이킹을 한 게 그러니까 일반 앱에서 그 스테이킹 지갑으로 우리가 KOK든 비트든 이더든 테더든 이게 스테이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스테이킹 지갑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그 프로그램 속에 이 운영사, 뭐 개발사라고 하고 개발 용역사라고도 하고 플랫폼 구축 뭐 용역사라고도 하고 뭐 별의별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데, 이게 이 우리 KOK 지금 이거는 우리 KOK 파운데이션에서 그다음에 KOK 플레이에 있는 공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해서 변경이나 수정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워. 특정 문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도 시간이 걸려야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핑계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돈을 줘 가지고 어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한 159억 정도가 된다. 뭐 저는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다른 쪽에 수주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MDM이라는 거를 그 회사가 뭐 기한을 늦추더라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일일이 상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프론티어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단을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론티어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단. 그러면은 프론티어와 대적 관계에 있는 어게인스트죠. 대 대 대치되는 어떠한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재단이 프론티어 편에 서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은연중에 어떠한 곳과 대치 상태에 있고 어 이 프론티어 편에 서 준다는 의미 자체가 뭔가 적이 에너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누군지는 대충 이해를 하실 거고 힘든 시기에 재단과 프론티어 운영사가 모두 하나가 되어 단결해야 하고 실제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있는데 근거 없이 날조된 유언 비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우리 전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뭐 포함한 상응 조치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은 나누어진 두 개체가 아니고 동행하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재단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은 하나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거는 K 스테디움 PT라는 본래는 거기가 기본적으로 운영사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K 스테디움에 이 법인으로 돼 있고 거기에 크립티드라는 데가 운영사라고 걔들은 짓거려요. 그러면은 재단 속의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두 개가 어 KOK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사라는 K스테디움 PT라는 곳에서 운영에 관한 부분만 해야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 강영규라는 사람이 사무총장에 있으면서 KOK 플레이와 K스테디움 이 두 가지는 KOK 재단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은 골 때리는 상태죠. 재단은 계속 공동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분리할 수도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리할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K스테디움의 SO 협의체도 재단이 정상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해체될 예정이오니 K스테디움 SO 협의체라는 게 이 멤버들이 누구예요? 커뮤니티 풀에 있는 노드들이죠. 노드, 그게 SO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SO가 뭐예요? 뭐 스테디움 오너 해가지고 뭐 송가병 씨라든가 강영대라든가 뭐 정재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SO지요. 그게 K 스테디움은 말 그대로 그냥 메인넷이에요. KOK 플레이가 있고 K 스테디움 있고 얘들이 협체 뭐 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이 협의체를 재단을 상대로 이 협의체를 재단을 상대로 권리를 대변하는 특정 단체로 오도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뭐예요? 이 말은 협의체는 빌 거 아니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떠드는 것들 보면은 뭐 임시협의체 뭐 의장, 회장 뭐 그런 것인데 이, 이 SO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커뮤니티 풀에만 해당이 돼요. K 스테디움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채굴과 스테이킹, 그 다음에 토큰 코인의 반감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단이나
그다음에 운영사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 사업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인력들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몰랐다. 저 이거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채굴과 스테이킹, 이게 지금 우리는 같은 의미로, 제가 그거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쓰는 스테이킹이 채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제가 캡처를 해 가지고 설명도 좀 드렸지요. 김판중 씨라는 사람이 저하고 미팅을 하고, 그때 이봉우 씨하고 한 2 시간, 그다음에 나머지 2 시간을, 2 시간인가 뭐 그 정도를 저하고 박윤성 크립티드 지금 대표하고 3 명이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나중에 이 채굴에 대한 부분을 열띤 강연을 하다시피, 뭐 심지어는 입었던 하얀색 패딩도 벗어가면서 막 이 화이트보드를 두드려 가면서 열내면서 이야기를 했는 게 이 채굴과 스테이킹 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채굴과 스테이킹이 같은 의미냐?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하나도 여기서는 쓰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채굴 자산, 그다음에 여기에 뭐 1차 프로모션, 이런 거에 2차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은 여기 2차 같은 채굴 자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차 채굴 1차 프로모션도 1차 뭐 채굴 자산 이전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전에 돼 있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채굴이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반감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3차 반감기.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에 1 차, 2차 반감기가 있는지를 들여다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떤 미디움 LTD라는 이 무식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반감기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업체가 뭔 놈의 운영사를 하고 뭐 블록체인을 알고, 아니, 가상자산 사업을 알고 블록체인 상으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채굴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여기는 그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을 하면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지요. 요거는 채굴이에요. 그러면 스테이킹은 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KO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스테이킹이고, 스테이킹이라는 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사 가지고 유통량을, 그만큼의 유통량을 어디에다가 묶어 두죠. 고게 스테이킹을 한다고 해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킹 지갑으로 보내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으로,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 좀 이해를 좀 쉽게 아 하자면은 이자 개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낸스든 기타 등등 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짧게는 뭐 1 일짜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일 주일, 뭐 또는 15 일, 한 달, 뭐 2 달, 뭐 45 일, 그런 식으로 고 일정 기간 동안 고 기간이 좀 이렇게 긴 경우에는 이자가 좀 높고, 짧은 기간은 이자가 낮고, 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 아주 안정성이 있고 이미 우리한테 알려진 그런 것들은
스테이킹을 해도 이자가 낮고, 근데 위험성이 아주 큰 거래소의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수익이 이자율이 엄청 높지요. 이 결국에는 채굴과 스테이킹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KO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테이킹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채굴일 것 같아요? 토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메인넷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힘들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일단 가면서 그다음에 반감기라는 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비트코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뭐 비트코인을 만든 저기 사카모토 뭐 그 사람이 2,100만 개라고 딱 해 놓고 기간마다 이게 그 주기마다 본래 발행이 채굴이 되던 것의 절반 정도로 이게 수량을 줄여 간다는 게 반감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있어요. 근데 토큰에 반감기가 있냐? 토큰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KOK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K스타라는 거 이거 메인넷에 기축 통하잖아요. 반감기 있겠어요? 이것도 없어야 돼요. 왜? KOK도 50억 개를 발행을 해 놨는 상태고 K스타라는 거는 35억 개를 선발행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뭔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유통량 조절이지요. 유통량 조절을 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소각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뻔히 보듯이 미디움 LTD라는 이 회사가 운영사인데 3차 반감기라는 3차 반감기에 따른 정책 변경 안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셔 가지고 1차 반감기 있는지 보시고 2차 반감기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은 오전에 운영을 하던 데서는 이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똑똑하지요. 거기는 뭔 이야기가 나와요? 소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전애들이 뭘 얼만큼 알고서 운영사라고 하고 플랫폼 아, 운영을 하고 뭐 플랫폼 구축을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사가 하는 역할 중에 콘텐츠 공급이 있죠. 그 콘텐츠 공급이 새로 되는 게 정말 우리가 매달 업데이트가 된 거를 볼 만한 업데이트를 했는데 볼 만한 게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따져 봤을 때 없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늘상 보는 거는 시스템 점검, 뭐 과부하 뭐로 인한 뭐 장애, 심지어는 우리가 뭐 게이트아이오, MXC 뭐 그다음에 바이비트, 뭐 인도닥스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된 그 시점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후로 지금 모든 것들이 거의 닫혀 있다시피 돼 있고, 그다음에 2023 년인지 2022 년인지 제가 아까도 제가 한번 봤는데, KOK를 거래소로 내보낼 때는 K스테디움을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문제라든가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 간소화해 가지고 하는 게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하나를 또 끼워 넣어요. 여기를 거쳐 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감기 같은 경우도 어 그 메인넷의 기축통화인 그 K스타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도 없고 채굴도 아니고, 그죠? 근데 노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참 말을 그냥 갖다 붙여서 그런 것 같은데, 커뮤니티 풀이라는 그 자체는 노드는 사실 아니지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왜? 그거의 기능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 VC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투자 회사. 그러면은 자산을 이전을 해 갖고 넣는 행위 자체가 뭐냐 하면은 투자 개념이잖아요. 송가병 씨 그런 이야기 얼마나 자주 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니까 우리 개인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가져가자. 그 경우가 우리가 커뮤니티 풀이 투자 회사라고 하면은 투자처를 찾고 투자처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없는 앱 앱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를 쉐어한다는 개념이 기본적인 투자 회사지요. 근데 노더래요. 그 블록을 검증을 하고 생성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이 그 커뮤니티 풀의 본래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하고 앱을 많이 그 돈이 없는데 제대로 된 앱을 개발을 해줄 수 있는데 앱을 개발을 해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거를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하려 그러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건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수익을 내면은 거기는 사실은 수익금을 분배해서 받는 이런 게 본래 커뮤니티 풀이라는 풀 말 그대로 거기에다가 돈을 막 이렇게 그 모아 가지고 필요한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뭐 공지사항 그런 내용에도 보면은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가 어 메인넷에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K-스테디움이라는 그것에 종속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거 자체가 메인넷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POW 방식이 아니면은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채굴이라는 거를 스태킹으로 그렇게 계속 언급해 왔잖아요. 채굴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테이킹 리워드, 스테이킹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반감기와 그 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 조절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죠. 근데 플랫폼 가격도 유통량 조절용이다라고 요렇게 또 말을 살짝 바꿔요. 그러면은 유통량 조절은 왜 하느냐가 또 중요하지요. 가격이지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격 방어용이지요. 근데 유통량 조절이라고 하면서 유통량 조절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잖아요. 1 달러에서 어 그 거래소가 1 달러고 플랫폼 가격이 1.1 달러인데 이게 1 달러가 1.1 달러 이 정도가 되면은 이 플랫폼 가격을 1.2 달러든 또 올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인상폭만큼의 퍼센테이지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게 나오더라도 거래소에 나오더라도 그만큼은 기본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역으로 7 달러인데 지금 0.00 한 5 달러 이렇게 되면은 유통량 조절이라는 게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소각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핵심 파라미터죠. 플랫폼 가격이. 이게 가격 방어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가장 그러니까 소각을 해 가지고 유통량을 줄이는 것보다 이거를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좀 조절을 해 가지고 실제로 거래소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플랫폼 가격이 따라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통량은 좀 많아질 수는 있어되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여요? 크게 손해를 보질 않지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제가 이런 설명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데에는 가격이 일어나요. 내려간 거는 지가 어떠한 그 뭔가가 있어 가지고 다시 올라오지 않는 한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손실로 그냥 고스란히 떠 안아야 돼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가격 편차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뭐 15%든 20% 이하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된 게 6.2 달러에서 7 달러잖아요. 6.2 에서 7 달러니까 거의 10% 정도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 정도까지 거래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게 $7 정도 가까이 거래소 가격이 유지가 됐다가 $6.2 까지 왔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오전에 $6.2 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플랫폼 가격을 $6.2 로 내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 나는 손실을 크게 볼 수 없는 구조구나.' 계속해서 보상도 받고, 사람들 신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아는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처분을 하고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돈 냄새 잘 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도 반등을 할 수 있었지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도 못하고, 그다음에 재단이란 쪽에서 프론티어 편에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프론티어들이 적이라고 생각해 하는 쪽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운영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실제로 제가 이거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 사무총장이 반대쪽에 뭐 의장인지 뭐 멱살도 잡고 막 그랬다는 뭐 루머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뭐 그런 이야기까지 저는 좀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 사람도 재단 소속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2023년 1월 말까지 이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있다가 관두고 어디로 흡수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영사 쪽으로 흡수가 돼 버렸어요. 세상에 모 기업이 어떤 계약을 주는 용역사의 직원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용역사에 있는 사람이 '저놈 참 똘똘하다.' 그러니까 뽑아 올리는 경우가 있으면 있을지언정,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게 재단 이사장이 있고 어 매니징 디렉터가 이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뭐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해 가지고 소통 관련되는 디렉터가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무총장이라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용역사의 직원으로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KOK 파운데이션의 홈페이지를 이 사람이 나갈 때 모든 것들을 이 전 3기 재단 이사장이 비번까지 바꿔 놨어요. 근데 어느 날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으로 되면서 그게 어디에 공지가 나왔어요?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재단 이사장 전 3기 재단 이사장하고 연락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로는, 자기는 그 비번을 알려준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근데 나중에 다시 접근을 하려고 보니까 전 3기 재단 이사장은 접근이 불가해요. 암호를 몰라요.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회사와 컨택을 했느냐? 아니지요. 사무총장이 있죠. 그러면 사무총장이 그 제작사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그 관뒀다 이런 건 둘째치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했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비번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알려주지요. 바꾼 걸로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본래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접근이 불가해요. 반대로 탈취해 간 쪽에서는 그거를 재단 이사장한테 실제로 그 확인을 그 제작사가 하고서 알려주든지 뭐 그랬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는 1월 31 일까지만 업무를 보고 2 월부터는 운영사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단 이사장 교체는 변경은 3월 8 일이에요. 그럼 2월 한 달 그 사이에 재단 이사장이 바뀌면서 그 저기 홈페이지도 그때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 졌을 거고 그 권한은 결국에는 거기에다 공지를 올리거나 이런 권한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KOK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은 지워진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앱에 2021 년도까지의 그 보상이라든가 트랜잭션을 했는 그런 이력들은 싸그리 다 없앴잖아요.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예전에 재단 이사장이 올려놨던 기존에 있던 뭐 많은 그러니까 극히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공지사항들은 삭제가 돼 버렸어요. 홈페이지가 올리는 어떤 놈에 의해 가지고 지 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없애고 지들한테 그 불리한 내용이라고 하고 없애 버리고 공지사항은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 KOK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그거를 똑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들이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반감기라는 것도 없는데 어떤 미친 게 기 들어와 가지고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우리는 당연히 스태킹 형태로 들어가는 거를 채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1 레벨이고 사람을 많이 소개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 지식 1 레벨의 사람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다. 그다음에 재단을 재단의 뭐 글로벌 인재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뭔 놈의 글로벌 인재예요. 글로벌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글로벌적인 인재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진국에 있는 사람, 선진국에서 뭘 배운 사람이면은 글로벌한 인재예요. 그 글로벌하다는 이야기는 저 저기 우리가 알도 못하는 오지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관련되는 거를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그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뭐 카멜레온처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글로벌한 인재라 그러지 선진국의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의 뭐 그런 사람들의 학력 그런 것도 뭐 듣보잡의 학교를 나왔거나 뭐 그런 사람들인데 뭔 놈의 글로벌 인재예요 그게. 학력이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니지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 내용들만 봐 가지고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사업에 인볼브 돼 있었던 사람들의 수준은 너무 얕았다. 채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POW 형태가 아니면은 이거는 채굴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메인넷이 있다 손 치더라도 메인넷이 채굴 형태가 아니고 선 발행을 시켜 놔놓고 거기에서 나눠주는 형태, 발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눠주는 형태라 그러면은 채굴이란 용어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뭔가를 맡겨 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본 용어조차도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3차 반감기가 오니까 엄청나게 뭔가가 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플랫폼 가격을 상승을 시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량을 좀 줄이겠다는 거고 소각을 단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반감기가 어디 여기에서 키 나와요. 그리고 채굴이라는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뭔 놈의 채굴이에요. 그다음에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은 하나다. 하나다라는 의미가 그냥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하나다라는 게 아니고요. KOK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하나하나의 사업에 이게 KOK 재단 하에 모든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하나예요. 프론티어 편에 쓴다. 뭐 불철주야 뭘 한다. 누가 믿어요? 앱 운영 불철주야 할 이유도 없지요. 메인넷 그게 뭐 메인넷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한 수십 개 되겠지요. 그러면은 제일 후발은 있잖아요. 항상 쳐져요. 메인넷을 론칭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앱이 D앱이 몇 개예요. 근데 D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컨소시엄이라고 뭐 이야기는 했는데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좋은 점만 장점만을 좀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어 메인넷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리고 커뮤니티 풀에서 투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됐으면은 그게 KOK든 K스타든 엄청 팔려 나가야죠. 뭐 송가병 씨 이야기 맞다나 26억 정도가 제너 드래곤에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26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수량이 있다면은
그 수량이 고 가격 하나로 딱 팔릴 수가 없죠. 많은 양이 나오면은 가격은 엄청 떨어지겠죠. 실제로 커뮤니티 풀에서 투자금을 거기에서 그 잡아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 하나의 그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transparency, 투명해야 돼요. 오픈 소스도 안 내놔. 꽁꽁 감춰 놔. 그다음에 투자금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 여기 커뮤니티 풀에서 정말로 나갔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운영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K스테디움의 메인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크립티드라는 데가 운영사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재단, 케오케 플레이, 이 K스테디움 메인넷이죠. 이 두 개가 KOK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 놈은 KOK 밑에 있는데 요거는 K스테디움이라는 K스테디움 PT라는 법인 하에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K스테디움 PT라는 게 운영사가 이 K스테디움이라는 거에 그 법인이 돼 버리고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립티드라는 데도 믿음이라는 회사에서부터 전부 다 파생됐는 거예요. 뭐 요렇게 좀 갈라치기 하고 저렇게 좀 갈라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메타엠, 뭐 전신인, 뭐 미디움 LTD, 그다음에 케이스테든 PT, 뭐 그다음에 이 그 크립티드, 뭐 모든 것들이 그냥 믿음이라는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냥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케오키 재단은 지금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3월 8일, 지금 2023년 3월 8일에서 2024년 3월 8일, 2024년 5월 2일이죠. 13개월 동안 꼬라지라도 한번 봤어요. 그런 게 엄청난 돈 받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단 이사장이니까. 우리는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재단 이사장이라는 그 인간의 꼬라지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고 그 인간이 뭔가 어나운스먼트를 하나 한 거라도 본 적 있어요? 노리스를 한번 본 적 있어요? 공지사항 하나 본 거 없어요?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 건데 저는 이거 계속 짚어왔었던 내용인데 오늘 그거를 어 그 반감기라는 거는 반감기라는 게 하나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스테이킹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다가 반감기도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 3차 반감기라고 했으니까 전대의 정기수의 재단에서는 뭐 그때도 병신같이 정말 반감기라는 용어를 썼을까 싶어 가지고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1 차, 2차 반감기는 못 봤어요. 거기에서는 소각 정책, 뭐 소각 관련되는 내용 정도가 나오고 반감기라는 건 없어요. 뭐 채굴이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썼지만 우리는 그
그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킹으로 그냥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적어도 그게 스테이킹인지 채굴인지를 분간도 못하는 저런 데를 운영사라고 가지고 있었으니, 그 운영사의 뭐 의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설명한 꼬라지를 보면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의미의 스테이킹, 반감기 뭐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조금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참조하시고 어 여기에서 다시 헷갈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